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당 들어와.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들어오세요. 저 애정은 하면 또 내가 이제 소시적에 인기 많았던 사람으로서 그냥 줄을 줄줄 섰죠. 그냥 제가 그래도 본판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띠는 궁합이 맞는 띠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꼭 이 띠별로 만났을 때 무조건 좋다, 이 띠별로 만났을 때 무조건 안 좋다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띠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보통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죠.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한다. 그게 4살 차이의 띠들이 그렇게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해, 묘, 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순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띠궁합이라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돼지띠고 뭐 여자가 양띠다. 그러면 돼지띠의 남자는 좀 게을러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고집이 굉장히 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양띠는 순한 것 같지만 이 양띠가 굉장히 그 돼지띠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고집이 강하고 한 가지의 외골수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띠를 꺾을 수 있는 게 양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우직하게 막 고집 부리고 안 해 이러는 거를 살살 달래는 거지. 양띠 여자들이, 돼지띠 남자들은 이렇게 합이 맞는 여인이 와서 말을 했을 때는 우직하게 내 마음대로 오오오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은 듣고 따라간다는 게 인연이 있다고, 합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이제 세 띠가 합이 좋고, 사, 유, 축, 인, 오, 술, 뭐 이렇게 4살 터울의 띠들이 합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제가 개띠거든요. 근데 이제 개띠들이 굉장히 좀 약간 머리가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하고 외골수예요. 근데 요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범띠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데 속 안으로는 굉장히 눈물도 많고 이 속에 있는 거를 삼켜요. 근데 개띠가 좀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합이 또 잘 맞고, 그러니까 운이 들어올 때도 그 4살 터울은 같이 들어오고 삼재가 들 때도 같이 들거든요. 그런 이제 합이 맞는 띠가 아무래도 서로 간에 연애를 하면 운도 같이 들고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도 서로 간에 같이 위로를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연애운이나 궁합이 좋다고 볼 수 있죠.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당 들어오세요. 연애를 하면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분이 나한테 의뢰를 하기를 이제 자기 여자친구를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왜 헤어졌느냐 점을 봤더니, 글씨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네.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잠깐 사귄 여자가 아니고 오래 사귄 여자를. 정말 지고지순한 여자였거든. 근데 이 남자가 정말 소중함을 깨달았다. 여자친구한테 돌아와 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줄 수 있나요? 근데 저는 그 의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이다영의 선택. 그 의뢰를 했다. 그 의뢰를 안 했다.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남자 사주에 이 남자는 계속 바람을 피는 사주거든. 여자 하나로는 모자라. 이제 이 남자는 자꾸 막 좀 흘리는 그런 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 다시 연결이 된다면 이 여자는 평생 이 남자의 바람을 평생 마음에 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남자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본인과 이 사람의 인연은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평생 부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속죄를 하시고 본인은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시고 본인 하시는 회사에 열심히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쁘게 말만 해주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 상충살이 형제지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과 동생이 띠궁합으로도 그렇고 나머지 어떤 기운에서도 이 상충이 들어있어서 형제지간 안에서 진짜 만나면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죽일 듯이. 자식들이 만나면 싸우고 부딪히니까 너무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을 봐서 자식 간에 이제 좀 살을 좀 풀어야 된다 해서 굿을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타났냐면 진짜 정말 저는 신의 원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 형제가 이 살을 풀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형님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형님이 여자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수님이 형제지간을 붙여주는 거예요. 시동생을 챙기고 그러니까 형님과 동생 간에 서로 간에 뭐 만나는 자리도 자꾸 만들고 우애도 생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동생도 이 형수가 여자를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했는데 넷이 모이면 하하호호 이렇게 풀더라니까요. 진짜 지금은 같이 와서 기도하고요. 같이 와서 안부 묻고 이래요. 진짜 보기 좋아요. 이런 거를 보면 진짜 신의 원력은 대단하고 정말 뭔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던 어떤 기운들은 진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렇게 형제분들이 좋아진 거 봤다니까.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당 들어오세요! 오늘은 이제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할 때 너무 띠나 궁합이나 뭐 사주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사실은 좋겠어요. 정말로 이 결혼 생활은 현실이기도 하지만 서로 간의 배려와 양보예요. 내가 힘든 것만 먼저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힘든 거를 먼저 봐주느냐, 그리고 내가 살아왔는 거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내가 얼마나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맞춰가느냐,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함, 여러분들의 서로 간의 가족 간의 조화로움, 가족 간의 서로의 위함, 배려, 이런 걸 먼저 생각하셔서 가다 보면 어떤 띠가 상충이 들고 어떤 띠가 합이 된다는 건 실제로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젊은 층의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연애는 많이 해봐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라. 대신에 책임지지 못할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당 들어와 오늘도 들어와. 내야? 뭐가 흐르는 여자? 뭐가 흐르는 남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일 먼저 1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눈웃음을 쳐요. 이렇게 눈을. 그리고 몸이 가만히 있질 않아. 이렇게 뭔가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좀 자꾸 막 눈을 이렇게 웃으면서 자꾸 이렇게 막 흘려. 꼬아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몸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무당들은 딱 이 사람들 들어오면은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기운이라는 걸 보면서 느낄 수 있죠. 바로 알 수 있지.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 기운은 이 풍기는 자체가 나는 남자를 밝혀요, 남자를 이제 좋아해요 라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색깔이면 빨강색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남자는 딱 들어올 때 파랑색이 아니야. 남자들은 파랑색이 아니고 약간 하얀 기운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본인을 딱 포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딱 기운을 보면 알아. 사주에도 나와 있어. 여자가 남자 없이 못 사는 사람, 남자가 여자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사주에도 딱 보면 나와요. 난 알아. 다 알아. 이게 도화살이지. 도화살인데 도화살이 있다고 무조건 여자를 좋아하거나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도화살이 많은 사람을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가만두지는 않겠지.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막 흘리고 다니고 여지를 준다든지 남자 없으면 못 산다든지 여자 없으면 못 산다든지 이렇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성을 밝히는 사람은 이 도화살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생긴 거랑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새끼는 이쁘고 잘생긴 사람보다 좀 무난한 사람들이 새끼가 더 많다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새끼가 흐른다고 하면 진짜 막 야하게 막 파진 옷 입고 막 짧은 옷 입고 이런 사람이 새끼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눈으로 보였을 때 미적으로 이쁘다, 막 아우 섹시하다 이런 거지. 여자가 풍기고 남자가 풍기는 이 새끼는요, 내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이 모든 행동에서 말투에서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타고나야 돼. 끌리게 만드는 그런 기운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점을 보러 들어왔는데 아줌마야. 그 아줌마도 보니까 눈이 이렇게 웃고 있어. 아주 머리는 빠글마글 파만 머리인데 청담동 사모님 같은 얼굴로 해갖고 엄마상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이제 아들 때문에 점을 보러 오신 거지. 아들 때문에 점을 보러 와서 예 이러고 이제 사주 생년월일을 적고 이제 아들이 대학을 가겠나요? 그래서 아들을 대학 네 보는데 아들이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랬지. 그랬더니 네? 아줌마 같은 경우는 밖에서 사람이 없이는 못 살아.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랬더니 사실은요 이러고 이제 한 명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뭐 내가 어차피 점에서 이제 나온 사람이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점을 봐줬을 거 아니야. 이제 궁금해. 근데 아줌마 어쨌든지 이래 해서 이제 가정을 깨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이랑 관계는 오래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사람이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하고 또 남자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아줌마 굉장한 아줌마네. 그래서 한번 불러봐라 싶어서 또 불러봐요. 그랬더니 불렀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연하인 거지, 연하. 근데 내가 이제 2명을 찾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때서부터는 부는 거죠. 5명을 얘기를 하는 거야, 5명을. 남편 있고 월화수목금이야. 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러면 왜 아들 때문에 점 보러 왔다고 아줌마 거짓말 하시냐고. 아줌마 처음부터 남자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해요? 창피하게. 그래. 뭘 창피해요? 저 점에서 다 나오는데, 아줌마 남자 없이 못 사는구만. 그랬더니, 그렇게 제가 젊었을 때부터 남자가 따라요. 저는 싫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놔둘질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특히 연상은 잘 없어. 연상은 1명 정도? 연하. 이 아줌마가 특별한 능력이 있나 봐. 밤에 기술이 좋은가 봐. 엄청난 아줌마가 있었어. 백호신궁 이다영의 들어와 오늘도 들어와. 새끼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흐르는 매력이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남자는 새끼가 흐르면 이 새끼를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 남자분들이 보면 이제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바에서 이렇게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본인의 끼를 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연예인을 하는 남자분들도 이게 연예인한 남자가 새끼가 많다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보면 이 끼를 무대에서 발출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내가 이제 남자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남자들은 그 새끼가 있는 사람이 보면요 꼭 게이들이 많던데요. 게이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새끼가 흐르면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보다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를 저는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키도 크고 너무 예쁘신 분이 들어와서 점을 보는데 이게 솔직히 좀 그런 분들은 이제 목소리에서 티가 나잖아요. 점을 딱 보려고 딱 앉아서 생년월일 부르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티가 딱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의 삶을 찾아서 네 행복을 찾아서 네 몸을 바꿨구나. 죽지 않으려고 살아있구나. 참으로 불쌍하구나. 하지만은 네 몸을 바꿔서라도 살아보려고 했지만 인간의 압박과 핍박과 어떠한 것이 너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 더 살고 싶다고. 근데 이제 중학교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때 본인 신체 몸을 알았대요. 근데 그때의 본인이 나한테 이렇게 끼가 있구나. 내가 이쁜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여자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한대요. 그래서 남자도 이 새끼가 흐르면 보통은 보면 여자의 기운이 강하든지 게이든지 이렇게 뭐 젠더로 이게 성향을 하시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상담을 하면서 저도 많이 울고 그분도 많이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백호신궁 이다영의 들어와 오늘도 들어와. 아니 오늘 또 주제를 이게 또 뭘 어떤 걸 들이다 대려나 내가 이제 고민을 했더니 뭐 이상한 거 뭐 새끼 이 새끼 저 새끼도 아니고 새끼를 갖고 와갖고 나보고 얘기를 하라. 그래서 내가 또 주제에 맞게 이제 여기도 좀 뚫었어요. 여기도 내가 뚫었는데 더 이상 안 나와. 나는 야한 멘트가 없어요. 제가 워낙 정조에 바른 사람이라 제가 보니까 우리 김 감독님은 이제 야동을 많이 보나 봐. 아주 멘트가 그냥 줄줄줄 잘 나와. 여러분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이 새끼가 흘러서 이성에 대한 유혹이 강하고 그 이성들이 잘 따르시는 분들이 어쨌든 다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것은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본인의 정조를 잘 지키고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간에 본인의 중심을 잘 잡으면 가정도 화목하고 주위 사람도 화목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백호신궁 이다영의 두루와 물어무당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물어무당. 이제 다음 시간에도 더 자극적이고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이다영한테 모두 들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